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얼마큼 다녔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받는 금액에 따라서 퇴직금은 달라집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급여가 200만 원이고 내가 10년을 다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 곱하기 10년 해서 2천만 원이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퇴직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만원, 이 통상임금 200만원, 이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평균 임금은 얼마를 책정할 것이냐, 이것은 내가 그만두기 평균 이전 3개월치를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내가 100만원을 받았든 500만원을 받았든 간에요, 평균 3개월 이전 3개월치를 그만두기 직전 3개월치를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얼마가 됐든 간에 이 3개월치를 평균 임금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25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 또 10년을 일했을 경우에는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니는 회사원들의 퇴직금과는 또 별개입니다. 법인 택시 근로자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장인들과 급여 체계라든가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수 종사직도 아니고 하여간 뭐든지 다 달라집니다. 이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회사가 전액 관리제이냐 아니면은 산학금제이냐 이것에 따라서도 또 퇴직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지금 현재 500만 원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전액 관리제이냐 산학금제에 따라서 이 퇴직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퇴직하기 전 내 평균 임금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근무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천만 원이 내 퇴직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액관리제냐 산학금제냐에 따라서 이 퇴직금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문제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걸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1심, 2심, 대법원까지 간 그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의 초과 운송 수익금, 택시기사의 운행 수익금 중 산학금을 제외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준 초과금에 대해서는 산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겁니다. 1심 판결에서는 평균 임금 산정기간, 퇴직 직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의 예측 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부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주요 근거가 돼서 1심에서는 초과 수입이 알아서 가져가면 퇴직금을 제외한다. 그러니까는 급여 외에 초과 수익금은 퇴직금에서 제외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다만 A씨가 기존의 최저임금 2015년 기준 5,58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해 평균 임금을 다시 산정해서 A씨의 퇴직금을 총 471만원으로 산출했다. 사측이 A씨에게 지급한 퇴직금 외에 248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전액 관리제를 하지 않고 산학금제를 운영하는 회사가 더 많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수는 더 많은데요. 보통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산학금제를 채택하는 회사들은 거의 100만원 이하의 회사가 많습니다. 특히 1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5년을 근무했으면은 500만원을 받고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이것을 소를 제거하고 민사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500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현재 최저시급 9,620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보통 한 200만원, 약 200만원 가량의 급여 최저임금이 되는데요. 이것을 5년으로 쳤을 땐 1,0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아가면 500만원에 그치는 것이지만 민사를 제기했을 때는 못해도 5년을 근무했을 때는 퇴직금을 1,00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1심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고요. 내가
초과 수익금을 얼마를 받아갔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1심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2심에서는 초과 수익금을 사측이 관리 지배 가능한가가 초점이 됐습니다. 2심 법원은요 2015년 이미 미터기와 신용결제 등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해서 사측이 영업거리, 요금, 빈차거리, 빈차 시간 등을 명확하게 확인,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기사들의 임의로 초과 운송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 전액을 사측으로 선입금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급여로 책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금이 918만 원이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는 초과 수익금도 퇴직금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을 1심은 회사의 편을 들어줬고 2심은 택시 기사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결국은 다시 회사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자, 대법원은 사측이 A씨의 초과 운송 수익금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처음부터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봤다. A씨가 속한 노동조합이 2010년과 2015년 사측과 맺은 임금 협정 내용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먼저 노조는 퇴직금 신청 산정 시에는 초과 운송 수익금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일단 노조랑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회사의 운송 수입 전액을 입금하고 초과 수익금을 돌려받는 원칙 대신에 산학금만 입금하고 초과 수익금을 기사 개인이 직접 가지는 방식에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신용카드로 결제가 보편화됐다 하더라도 카드로 결제받은 부분이 월 산학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어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초과 운송 수익금의 관리 지배 가능성을 낮게 봤다. 또 A씨의 미터기 운행 기록 역시 총 운행 시간 중 영업 시간을 제외한 야간 공차 시간 및 거리가 커 운행 기록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초과 운송 수익금 관련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시 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을 했다. 그래서 법인 택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요, 전액 관리제냐 또 산학금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산학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얼마를 받든 간에 100만 원을 받든 간에 200만 원을 받든 간에 그것이 평균 임금 퇴직금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 직장 근로자와 다르게 법인 택시 기사의 퇴직금 산출 방식은 전액 관리제냐 산학금제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산학금제를 채택하는 법인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요, 내가 100만 원이냐 150만 원이냐 이것이 그만두기 전 3개월치 평균 인상 통상근무, 통상급여를 통해서 내 퇴직금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이것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또 민사를 걸어서 최저임금에 맞게 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법인 택시회사도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초과 수익금을 전액 내가 가져가느냐 회사와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느냐에 따라서 또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정한 기준금을 납입을 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 내가 전액을 가져간다고 하면 이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 그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그런 회사라면 몇 대 몇으로 나눠 갖고 나머지 부분을 내가 통장으로 한꺼번에 급여를 받는다면 그것이 나의 퇴직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전액관리제냐 또 산학금제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전액관리제에서도 초과 수익분을 내가 전부 다 가져가느냐 회사와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느냐에 따라서 또 퇴직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액관리제 기준금이 월 400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내가 500을 입금했다 칩시다. 그리고 회사와 내가 5대5로 나눠 갖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요. 4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내 급여는 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초과 수익금 100만원을 회사와 내가 5대5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초과 수익금, 그래서 총 250만원. 그래서 합의 내 퇴직금의 금액은, 통상 임금은 250만원이 되는 거죠. 이것을 3개월 계속 유지했을 경우에, 내가 퇴직하기 3개월 동안 유지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내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잡합니다. 법인 택시의 또 최저임금, 또 최저 근로시간, 이런 것이 또 법원마다 계속 판결을 할 때마다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법인 택시 기사들의 손을 많이 들어줬는데, 최근 들어와서 뭐 법인 택시가 붕괴가 되고 망하고 뭐 파산이다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재판정에서도 법원에서도 이 법인 회사들의 손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법인 택시 기사들, 근로자이면서도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아니면서도 근로자이고 참 애매한 법인 택시 기사들의 근로 조건입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